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아마도 오늘은 추석이라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나라 국내 문제, 또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고, 찰스 새로운 왕의 등장,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내드리는 것이 독일 이야기. 근데 제가 우연히 2016년 제가 보는 디벨트 세계 신문 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어떤 책들을 선호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독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추석 선물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경이 70%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형제의 동요 64%, 기본법이 헌법이 55%, 괴테의 파우스트가 37%, 5등이 해리포터나 안스트리드 린드그렌, 동화 작가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5등으로 쭉 되는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놀란 것은 첫째가 성경이고 셋째가 기본법이라는 점이에요. 성경이 70%. 우리가 보통 오늘날 서양을 보면은, 제가 사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이 기독교의 힘은 여전히 독일 전체에 퍼져 있지 않냐. 아니,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퍼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70%나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독일의 이런 특히 이제 부활절을 공휴일로 하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하고 그 잠재적인 이런 기독교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특히 독일 통일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진보적인 성향의 잡지, 보통 슈피겔이라고 그러는데, 이 슈피겔의 발행인 아우구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히틀러도 또 나폴레온도 호네카도 다 망했다. 국가와 종교와의 싸움에서 결코 국가는 그런 종교를 핍박하는 국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북한의 경우를 생각했어요. 북한이 가장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며 성경만 나와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결국은 북한은 꼭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제가 갖고 있는 당시 동독의 평화혁명을 일으켰던 크리스찬 퓨라,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였었는데, 그 후 그가 책을 썼는데, 혁명, 교회에서 싹튼 혁명, 나도 거기에 있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승리를 갖다가 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진보진 슈피겔의 잡지, 이 잡지를 보면은 바로 진보지의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슈피겔 잡지에서 비벨 성경은 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록 세속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서양에는 기독교는 결코 망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70%로 제일 많은. 그 다음엔 그림 형제의 동화예요. 어느 나라는 다 그 동화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림 형제가 만들어낸 수집한 이 동화는 독일 어린이들에게 다 잘 읽혀지는 그런 책 중에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림 동화가 그렇게 많이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 형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카셀에 박물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도 한 5년 전에 갔습니다만은 특히 공부를 하는 어린애들이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쭉 그 수학여행으로 왔더라고요. 이 견학여행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형제는 이 동화뿐만 아니라 독일의 이제 큰 독일어 사전도 만들고 독일어 발전에 척척한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림 형제의 동화집이 64%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특히 놀란 것은 기본법. 기본법이라는 책이 3등으로 55%를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 잘 그 훈련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것이 기본법, 헌법입니다. 저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권이 갖고 있어요. 이 기본법을 보면은 이 뒤에는 아이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과 제1조입니다. 전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독일 이 헌법 전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독일인들은 앞으로 자결권을 통해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90년도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나오는 이 기본법은, 헌법은 독일인들은 자결권을 통해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수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본법이 과거에 동독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유효하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애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사랑받는 구절이 제1조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 모든 국가 권력이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대의 의무다 그랬어요. 인권을 수호한다는 것이 최대. 바로 이 인권 조항이 바로 이 기본법의 독일 통일의 원동적인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인권과 기본 자유, 독일 통일의 신성한 무기였었죠. 우리는 꼭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꼭 같이 받아들일 때 우리도 독일처럼 저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7%를 차지하는 파우스트, 괴테죠. 여러분이 프랑크푸르트에 내리면 괴테 동상이 딱 돼 있어요. 괴테 생산한 괴테가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파우스트, 전 세계의 파우스트, 괴테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산기술계에 괴테 학원이 있어요. 거의 전 세계 괴테 학원에 나가서 독일의 문학과 독일어를 갖다가 장려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는 그런 것도 알게 모르게 많이 선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파우스트와 관련해서, 괴테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슈피겔 잡지에서 봤었는데, 이 괴테는 하루에 와인을 2병을 마신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상 끝이 없어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이 좋았어요. 1832년까지 82세를 살면서 이 파우스트 작품은 그냥 일평생을 자기가 일한 그런 작품이고, 또 그 괴테로 하여금 전 세계를 갖다가 괴테를 갖다가 알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에게 주어지는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그래 가만 보면 하루 저녁에 2병이나 와인을 마시는데도 끝도 없다. 그 어떤 당시에 제가 읽은 슈피겔 잡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건강까지도 좋냐 하면서 의심을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쭉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리포터,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런 해리포터는 당시 굉장히 유용하던
유행하던 그 작가였었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린은 그 스웨덴의 그 참 여성으로서 일평생 아동 문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한 사람인데, 그 아동 문화가 독일에도 굉장히 어린애들에게 많이 읽히는 그러한 책이지 않았나.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역시 서양은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핵심적인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또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계속 존재할 때 어떤 물결이 들어와도 서양의 기독교는 절대 좀 망하지 않다고 보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할 때 서양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발전한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